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평가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여야 의원 차례로 뭔가 평가 들어볼 텐데 오늘 2부에서는 야당 의원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네, 지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좀 귀에 꽂힌 대목은 어떤 걸까요, 의원님? 기자회견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조금 이제 본인이 하신 것보다는 좋은 평가를, 후한 평가를 본인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협치나 이제 통합의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실은 아쉬움이 있는데, 네, 국민들에게는 좀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음흠. 조금 더 깊이 이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 자화자찬성이 있었다 이런 평가신가요? 그러면? 자화자찬이라는 평가도 이제 내릴 수 있지만 음, 본인이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본인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은 네. 정치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음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잘 이제 보충해 나가셔야지만 네. 이제 다수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이재명 음, 대통령이 49%로 당선된 대통령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협치에 대해서 또 통합의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민주당 주도로 이제 특검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주택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어떻게 맞바꾸느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발언을 보면은 단순히 발언만 볼 게 아니라 그 협상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야 간에 네. 그다음에 그게 일방적으로 이제 합의 파기를 여당이 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음, 사실 특검을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좀 반대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고 네. 협상 과정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음, 최종 협상 합의안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밤사이 그저께 밤부터 저희 국민의힘 의원한테도 이제 개딸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자 폭탄이 쏟아졌는데 그 뒤에 이제 아침에 정청래 당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이거 보완 협상을 하라, 재협상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협상 내용을 잘 몰랐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론 표현에 따르면 경로를 했고 음, 그다음에 당 대표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공개 사과를 요구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협상이라는 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음, 지금 여당과 협상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개딸이 반대하면은 뭐 52시간제도 안 되는 거고 개딸하고 저희가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을 다 뒤집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협상 내용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음,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정무수석 라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고 정무수석 라인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이런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결정은 개딸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개딸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협상, 여야와의 협치를 할 때는 개딸이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 이것과 관련해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수차례 개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개혁의 딸이라는 그 공식 용어가 있잖아요. 그걸 네, 압축해서 개딸이라는 그냥 표현을 이제 쓰는 우리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열성당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될 제가 거라고 열성당원으로 생각합니다. 표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왜 위헌이냐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헌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예,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재판은 사법부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음, 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재판부를 국회에서 결국에는 법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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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상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여당에서 필요한 사건이다 하면 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매번 정치적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네, 취지에서 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헌법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보시면서 네. 국민들을 설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기자 출신이니까 아마 이것도 좀 그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좀 한번 평가를 부탁드리겠는데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배액 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필요성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고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존 언론들이 뭔가 보도를 할 때 악의성이나 고의성 이걸 중과실하고 지금 구분하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 문제를 나쁘게 고의적으로 보도했다라고 단정하려면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팩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중과실에 대해서까지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다른 기류라는 것도 앵커님도 알고 계시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좀 더 강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은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이것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주장과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생각을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과 그리고 강한 배상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특정 진영의 목소리만 이제 제어하려고 한다면 그건 위헌적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충분히 맞대고 왜냐하면 언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바꾸는 일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답을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속도전으로 갈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의원님 그 소속 상임위가 지금 과방위죠? 예, 맞습니다. 과방위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제도 저희 이것 때문에 충돌이 좀 있었고 저희 과방위가 자주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상임이라는 거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어제 이제 통과된 방송통신 미디어 설치법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방통위법을 대체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변화가 법안에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진숙 현재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이제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네. 어제 일부 여당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는 게 국민적 상식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정권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그 임기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네네. 이진숙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네. 법을 바꿔서 사람을 쫓아내는 법은 이건 위헌적 소지가 큽니다. 이건 처분적 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법을 만드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크다는 게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야 3대3 동수로 해서 90일간 안건을 최대 90일간 논의할 수 있게끔 만든 일종의 상생법이에요. 형식법이고 이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국혁신당 의원을 넣어서 4대2 구조로 만들었고요. 토론 30분 만에 일방적으로 여당이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3분의 2가 되면 이제 의결이 되는데 네. 4대2로 이제 통과시켜 버린 거죠. 30분 만에. 네. 그러니까 법 취지 자체를 왜곡해서 이 법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대응 등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공포가 돼서 만약에 위원회 설치 단계에 들어간다고 쳐요. 이러면 일단 좀 위원 구성이 이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을?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위원 추천을 거부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그 거부 문제는 그 지금의 민주당이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진숙 방통위 체제가 1인 체제,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지금 김태기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1인 체제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서 방통위가 1년 가까이 사실상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그 원인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 당 뭐까지 추천을 하는 거는 국회의장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걸 통과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인 체제가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데 저희가 추천해봐야 저희는 어차피 구조가 밀리는 구조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 때는 한 명의 방통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면 기능이 마비되지만 저희가 추천 안 한다고 해서 기능이 마비되는 새로운 방통위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추천을 할지 말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을 빼고는 표결에 불참을 했어요. 표결에 불참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 권성동 의원은 의총에서 저희에게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네. 권성동 의원과 가까운 박형수 의원도 이게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지키지 않고 지키고 불리하다고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네. 100% 맞는 말씀입니다. 네. 국민과 저희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 본인이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뒤에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 권성동 의원 이외에도 예를 들어 뭐 내란 사건이라고 내란 특별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같은 방식으로 체포를 한다든지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근본적인 조직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의총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의 얘기 중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친분도 없고 그리고 본인 돈도 아닌 통일교의 돈을 내가 받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 저 말에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그 대표 연설 과정에서 노상원 언급을 했을 때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공감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는 말씀이었고요. 예. 그런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정치적 책임은 충분한 사과. 왜냐하면 그 얘기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너무 저희 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상위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말 내용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슨 뭐 탈당, 뭐 원내대표 사퇴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질 일은 아니고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말을 듣고 상처받으신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뭐 시간이 다 됐는데 그 후보 교체 시도 관련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 징계 안 하기로 어제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당이 아픈 과거예요. 진짜 그 당원 당규에 개정된 것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다가 저항을 받았고, 그래서 후보 교체도 결국은 이루지 못한 일종의 미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은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졌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시 지금 현재 윤리위는 권영세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다수 당원들의 이 결정이 다수 당원들로부터 존중을 받을지 아니면 챌린지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이제 주장이 나올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